39번 시작합니다. 중심 내용. 자연 상태의 인간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홉스의 주장. 그래서 전체 지문의 내용은 홉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홉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지문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텐데, 일단 봐요. 홉스는요,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악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 그리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알아두세요. 다시. 홉스는 뭐라고요?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인간은 원래 악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학자. 그럼 동양 철학에서 성악설은 누구죠? 예, 순자죠, 순자. 순할 것 같은데 성악설. 그러면 성선설 누구죠? 맹자죠. 맹에서 담이 더 성선설. 됐죠? 이 정도는 알죠? 이렇게 암기하면 좀 오래 갑니다. 순할 것 같은데 성악설, 맹에서 담이 더 맹자 성선설.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주네. 잘 봐요. 39번 문장 삽입.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용 위주로 정리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첫 문장 갑니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존재,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능, 그의 존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자연 상태에서, 그럼 잘 봐요. 자연 상태, 국가의 통제가 없는 상태란 얘기예요. 이 지문 내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내심 봅시다. 그래서 후 나와 있죠. 얘는 이 자리가 후 자리인지 아니면 what 자리인지 충분히 물어보고, 그리고 in the state of nature 뭐라고요? 국가의 통제가 없는 상태. 이거 서술형 대비로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장 잘 봐요. 주어가 약간 길어요. 일단 주어는 여기까지, begins가 지금 단수동사, 그리고 the only place가 얘가 진짜 주어. 됐죠? 그럼 봅시다. has 고로 유일한 곳, 이런 유일한 곳, 도덕과 도덕적 자유가 적용을 찾기 시작하는 유일한 곳은 곳에서 시작한다. 어떤 곳? 이런 곳. sovereign power, 주권이요. 주권, 즉 국가가 나타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됐죠? 그럼 내심 봅시다. 당연히 has 챙겨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the only place가 얘가 진짜 주어, begins 단수 동사 온 거 무조건 챙겨야 되고, 그리고 where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관계대명사 위치 자리인지 관계부사 where 자리인지 충분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 where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홉스는 잡아요. the state of nature 그러면 위에 있던 in the state of nature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국가의 통제가 없는 상태예요. 정리 잘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봅시다. 그래서 홉스는 자연의 상태를 묘사를 한다. as 뭐로써. 그래서 홉스는 자연의 상태를 묘사를 한다. 뭐로써? 상황으로서. 이런 상황, 인간의 삶이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은 상황으로서 묘사를 한다. 이 얘기는 국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의 열악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보면 thus 당연히 챙겨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잠깐만 지울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부분. 그리고 바로 이 부분. in the state of nature. 그 다음 the state of nature. 같은 의미라는 거. 국가의 통제가 없는 상태. 서술형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는 언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it 나와 있죠. 얘는 직접 문장 전체의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살 때 일반적인 권력 없이 이런 권력, 그들 모두를 통제하는 일반적인 권력 없이 사람들이 살 때, 그럼 잘 봐요. A general power, 예, 국가 권력 혹은 통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그것은 의미한다. 사람들이 그들 모두를 통제하는 일반적인 권력 없이 사람들이 살 때, 그들은 실제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in the state of war, 전쟁 상태, 실제적인 전쟁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열악한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In other words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홉스는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적별 관계대명사 홉스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다시 말해서 홉스는 어떤 홉스? 받아들였던 인간이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홉스는 믿는다. 됐죠? 그럼 잘 봐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국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던 홉스는 믿는다. 명사 대절이죠. 권력 없이 국가 권력 혹은 통제를 나타내요. 그래서 권력 없이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반사회적 그리고 이성적이다. 그들의 이기심에 기반하여.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relational 나와 있죠. 이성적. 그런데 여기서의 이성적은 문맥상 이기심에 기반의 이성적이란 의미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기심에 기반의 이성적이란 의미. 됐죠? 일반적인 이성적하고 전혀 달라요.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신 봅시다. In other words, 당연히 챙겨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tisocial, 예,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국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이기심을 가르쳐 있다. 이거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he power, 국가 권력 혹은 통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성적, rational, 이기심에 기반의 이성적이라는 의미. 됐죠? 이거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장 봅시다. 게다가 since 이유를 나타내죠. 사회는 자연 현상이 아니며 그리고 자연적인 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힘 밑에 정의되어 있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자연적인 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뭐로서? 사회로서. 얘는 뭐로서? 사회로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상호 간의 애정이 아니다. 홉스에 따르면. 그래서 사회를 이루는 것은 자연현상과 자연의 힘이 아니며 또한 인간들의 상호 간의 애정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상호 간의 애정. 봐요. 홉스는 뭐라고요? 성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홉스 입장에선 인간들의 상호 간의 애정으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내신 봅시다. moreover 당연히 챙겨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왓절이 주어 자리 쓰였죠. 그리고 is 단수 동사 온 거 봐야 되고 기본 중에 기본이죠. 됐죠? 마지막 문장 잘 봐요. 마지막 문장에 it, that에서 예 강조 구문이죠. 강조 구문. 그래서 내신에 강조 구문 같은 경우는 거의 심플하게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영작으로.
물론 객관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거의 70% 이상은 이렇게 영작으로 나와요. 됐죠? 그럼 해석 봅시다. 오히려 역점 연결사 알죠? 오히려 그것은 바로 강조 부분은 여기니까 그것은 바로 상호 간의 두려움이다. 이런 인간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바로 상호 간의 두려움이다. 뭐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람들이 되겠죠? 인간들이 되겠죠? 자, 모으는 것은 since 이유를 나타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공통된 동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들 사이에서. 됐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호 간의 공통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어 산다. 바로 직접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인간들의 상호 간의 애정으로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요?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호 간의 공통된 두려움으로 사회가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봐요. 이걸 더 함축하면 두려움에 대한 이기심이 사회를 이루도록 한다. 이런 의미예요. 정리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신 봅시다. 당연히 이때 강조금은 챙겨놓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 여기 leather 오히려 역점 연결사 챙겨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assembles 나와 있죠. 이 부분 내려 그러면 어휘 문제로 낼 수 있고. 됐죠? 자, 여러분들은 정리 빡세게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